당뇨병 예방을 위한 안내. 안녕하세요, 구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식사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남녀 성인의 대표적인 식습관의 예를 함께 보고 문제점과 해결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부부의 평소 식생활을 함께 보실까요? 하루의 시작 아침입니다. 아내는 부지런히 아이들과 남편의 식사를 차립니다. 남편은 어제 회식의 여파로 밥 생각이 없다며 식사를 하지 않고 출근을 합니다. 아내는 모두들 떠나고 남은 식탁에 앉아 찌개와 젓갈, 김치 등 몇 가지 반찬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모두들 떠나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 입이 심심해진 아내. 얼마 전 TV에서 본 비타민C가 풍부한 귤 생각이 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몸에도 좋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필요한 만큼만 몸에 흡수되고 몸 밖으로 배출된다니 3개를 까서 먹습니다. 공복으로 출근한 남편은 정신도 차릴 겸 커피 믹스를 하나 타서 마십니다. 정신이 드는 것 같은 짜릿한 맛. 커피는 역시 달달하니 믹스가 최고라며 업무를 시작합니다. 1시간이 지나자 다시 출출해진 남편은 다시 한 잔의 커피 믹스를 타서 마십니다. 집안일을 마친 아내는 친구들과 모임에 참석합니다. 점심으로는 모두들 좋아하는 칼국수집으로 향합니다. 잘 익은 김치를 얹어 먹다 보니 국물까지 싹 비웠습니다. 식당에서 주는 커피 믹스 한 잔도 빠질 수 없겠죠? 커피 믹스 2잔으로 점심시간까지 버틴 남편은 좀 이른 점심을 먹기로 합니다. 숙취에는 역시 해장국이지라며 내장과 선지가 듬뿍 들어간 해장국에 쌀밥 한 공기를 말아 국물과 함께 먹습니다. 좀 짜게 먹은 건지 단 것이 먹고 싶은 남편. 식당 앞 자판기 커피로 손이 절로 가네요. 나른한 오후, 다시 출출해진 아내. 어제 뽑아온 가래떡을 조청에 푹 찍어 먹습니다. 같은 시간 남편도 회사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전히 일은 많고 슬슬 나른해지네요. 동료들과 커피 믹스 한 잔씩 마시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두어 시간 흐르자 스트레칭 겸 일어섭니다. 일은 아직 산더미인데 휴, 오늘도 야근이네요. 이럴 땐 카페인과 당의 힘이 필요하다며 커피 믹스 한 잔을 더 마십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오고 남편은 오늘도 야근이라고 하니 혼자 뭘 먹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구마 다이어트로 성공한 사례를 TV에서 본 것이 생각나네요. 간단히 먹자며 찐 고구마 2개와 직접 담근 오미자청을 시원하게 타서 곁들입니다. 남편은 야근을 마치고 회사 앞 삼겹살집으로 갑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함께 허기가 몰려옵니다. 지글지글 구워진 삼겹살에 쌈장을 푹 찍어 먹습니다. 피곤하지만 한 잔은 괜찮겠지 하며 마시기 시작한 소주. 어느새 2병. 삼겹살은 2인분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니 11시가 조금 넘었네요. 자, 부부의 하루 식생활을 잘 보셨나요? 아내는 하루 동안 총 3끼의 식사와 2번의 간식, 남편은 2끼의 식사와 여러 잔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부의 식생활 문제점을 진단해 본 후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내의 식사를 보면 고구마, 국수, 떡과 같은 곡류군 식품과 과일을 비롯한 조청, 오미자청 등 단순당질까지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의 섭취가 부족하게 되어 영양 불균형을 이루고 각종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매체의 정보 중에는 유용한 정보도 있지만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잘못 적용하는 경우 위험성과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알아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는 이전에 배운 채소군, 곡류군, 어육류군, 건강 접시 채우기를 합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고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골밀도 감소와 칼슘 섭취 보충을 위해서 유제품 간식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체의 영양 정보를 택할 때 반드시 개인의 질병 유무와 몸 상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어렵다면 가까운 병원의 의사나
보건소의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위험성과 부작용을 먼저 확인하고 정보의 검증과 근거가 충분히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내의 식생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쁜 아침이지만 남편과 함께 간단히 달걀과 채소를 곁들인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귤에는 비타민C가 많지만 당분도 많다는 정보를 알게 된 아내는 귤 1개와 저지방, 고칼슘 우유 1잔을 간식으로 먹습니다. 친구들과 약속 장소를 샤브샤브 집으로 잡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건강 접시에 대해 이야기해줄 참입니다. 여러 가지 고기, 채소, 죽 모두 먹을 수 있는 샤브샤브나 회덮밥, 비빔밥과 같은 메뉴가 좋은 외식 메뉴인 것도요. 슬슬 배가 고파오네요. 아내는 몸에 좋은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 1큰술을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먹습니다. 씹는 맛도 고소하고 요거트의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는 아내를 더욱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아내는 오늘도 혼자지만 때우기식의 식사는 가급적 안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어제 먹었던 된장국과 현미밥에 채소찬 몇 가지, 어육류찬 1~2가지를 챙겨 먹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몸을 위한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럼 남편 식생활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침 결식으로 점심시간까지 공복 시간이 길고 야근과 회식으로 식사 간격이 매우 불규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복 시간이 긴 것은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불규칙한 섭취로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외식 메뉴는 특성상 염분과 당질, 그리고 지방 및 콜레스테롤, 열량의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남편은 하루 5잔의 커피, 프림, 설탕이 섞인 믹스 또는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를 설탕과 지방량으로 환산해보면 각설탕을 15개, 지방은 2티스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카페인의 섭취도 증가되어 이뇨작용과 칼슘 배출을 시켜 수분이 부족하거나 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의 보다 나은 식생활을 위해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를 하고 끼니 간 시간 간격이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업무로 식사가 늦어진다면 휴대가 간편한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플레인 요거트와 같은 간식을 이용하여 공복 시간을 줄여줍니다. 외식을 할 때는 덜 기름지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메뉴를 택하도록 하며 커피는 블랙이나 맑은 차리로 바꿔보고 믹스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하루에 2잔 이하로 줄여봅니다. 남편의 바뀐 식생활을 보겠습니다. 바쁜 남편도 달걀과 채소를 곁들인 샌드위치를 한쪽 먹고 출근하거나 더 바쁜 날은 플레인 요거트나 우유에 달지 않은 시리얼을 조금 말아 먹고 가기도 합니다. 아침을 먹고 간 남편은 더 이상 공복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다 보니 커피 믹스는 못 끊었지만 오전에는 한 잔만 마십니다. 남편은 회사 식당에서 밥과 국, 그리고 어육류와 채소 반찬으로 식사를 했는데 이 식사가 바로 골고루 균형 있게 먹는 식사였네요. 오늘 회식이 있어 저녁이 늦어질 것 같아 견과류 1큰술 정도를 먹고 나른해질 때쯤이면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회식 메뉴로 직원들에게 삼겹살 식당 대신 수육 식당을 추천했습니다. 살코기 부위를 부추와 상추 등 채소를 듬뿍 곁들여 먹을 것입니다. 소주도 빠질 수 없겠지만 내일과 나의 몸을 위해서 2잔만 마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에 아주 늦을 일도 없겠죠? 식생활은 단지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잘못된 식생활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올바른 식생활은 발생하기 전 단계인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며 질병 치료에 힘이 되기도 합니다. 식생활의 작은 변화가 모여 활력과 건강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 어떠셨나요?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